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최고의 엘리트 예보관이 난카이 해구 대지진을 경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외딴 섬으로 좌천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예측 모델은 규모 9.0 이상의 대지진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는 소름 끼치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고 저명한 지질학자마저 일본 정부의 대응은 상식 밖이라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절규는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겐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 기상청에서 꽤 인정받는 예보관이었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도 꽤 촉망받는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기상 관측소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다 제가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위험성을 경고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수년간 난카이 해구의 지진 활동을 연구해왔어요.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예측 모델이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어요. 규모 9.0 이상의 대지진이 그것도 머지않은 미래에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였죠. 저는 즉시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어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제 상사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관광 산업이 위축될 거라며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더군요. 그들은 제 경고를 무시하고 저를 이 작은 관측소로 보내버렸어요. 마치 입을 막으려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죠.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텅 빈 관측소,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상사의 비웃음.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블로그를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아내는 한국에서 재난 대응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 국제 재난 방지 학술 대회에서 처음 만났죠. 아내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고 제가 가진 생각에 항상 공감했어요. 아내의 격려는 얼어붙은 제 심장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어요. 당신의 연구 결과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더 큰 재난을 막을 기회가 생길 거예요. 아내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며 그렇게 말했죠. 저는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어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블로그 이름은 난카이 해구의 경고로 정했죠. 저는 제 연구 결과와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도쿄는 마치 거대한 화약고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유리 궁전과 같다고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너무나 취약하고 특히 한국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고 썼죠.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제 글을 읽지 않는 것 같았어요. 조회수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댓글은 하나도 달리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글을 썼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제가 느낀 모든 감정,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절박함을 담아 글을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제 글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고 공유 횟수가 늘어갔죠. 사람들은 제 글에 공감하고 저를 응원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분노하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하기도 했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제 마음속에 다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작은 희망의 불씨를 더 크게 키워나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블로그 활동을 시작하고 얼마쯤 지났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재난방지 학술대회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내의 고향이긴 하지만 저에게 한국은 여전히 낯선 곳이었거든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저를 문제아 취급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학술대회는 정말 엄청난 규모였어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재난방지 전문가들, 최첨단 기술 전시, 그리고 열띤 토론.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죠. 저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며 발표 순서를 기다렸어요. 제 발표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위험성과 일본의 미흡한 대비 태세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어요. 긴장한 탓에 목소리가 떨렸고 준비했던 말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컸죠. 발표가 끝나고 저는 혹시나 비웃음을 사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발표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바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강 교수였죠. 강 교수는 제 발표가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 제 연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제 블로그를 통해 이미 제 연구 내용을 알고 있었고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어요. 강 교수는 저에게 한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난카이 해구의 지진 활동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는 연구를 함께 해보자는 거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강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죠. 강 교수의 연구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었죠. IoT 기반 재난 감지 센서들은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고,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는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에 드론을 띄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로봇을 투입하여 인명 구조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죠. 저는 강 교수에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현장에 투입할 로봇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던 일본의 현실을 떠올렸어요. 당시 독일과 미국에서 로봇을 급하게 공수해왔지만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친 후였죠. 만약 그때 한국처럼 자체적인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밀려왔어요. 강 교수는 저에게 한국의 지진 관측 시스템도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은 전국 곳곳에 설치된 지진 관측소에서 실시간으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특히 해저 지진 관측 기술은 일본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죠. 일본은 해저 지진 관측소가 부족하여 난카이 해구와 같은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저는 강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큰 희망을 얻었어요. 한국의 앞선 기술과 시스템을 일본에 도입한다면 난카이 해구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물론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강 교수님과 함께 한일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어요. 난카이 해구의 지진 활동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기존 예측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얻은 희망과 확신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연구에 몰두하던 어느 날, 제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의 IT 기업 세이프 코리아에서 재난 예측 AI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과학, 특히 지구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들은 자연스럽게 저의 길을 따라 걷게 되었죠. 아들은 저의 연구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한국의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저에게 자신이 개발한 AI 기반 실시간 재난 경보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그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예측하는 놀라운 기능을 갖추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과 안전, 수칙 등을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시스템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죠. 아들은 자신의 시스템을 제 블로그에 연동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아들의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혹시라도 일본 정부에서 이걸 문제 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죠. 하지만 아들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들은 아버지인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고 있었고 어떻게든 돕고 싶어 했어요. 저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의 도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아들의 시스템을 블로그에 연동한 후 블로그 방문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일본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지진 위험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저의 주장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특히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당시 아들의 시스템이 빛을 발했어요. 시스템은 지진 발생 직후 정확한 진앙과 규모를 예측했고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대피 경보를 발령했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아들의 시스템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재난 예측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아들의 도움은 저에게 단순한 기술 지원 이상의 의미를 지녔어요. 아들은 저에게 든든한 동료이자 제 신념을 지지해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죠. 아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아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고 앞으로도 함께 힘을 합쳐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어요. 아들은 저의 희망이자 미래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일본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재해, 특히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설상가상으로 경제 침체까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일본 사회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그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렸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는 바로 한국이었어요.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한국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땅으로 여겨졌죠. 저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했어요. 단순히 지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더 깊이 파헤치고 싶었죠.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은 푸드 스타일리스트 유미 씨였어요. 유미 씨는 원래 일본에서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꽉 막힌 사회 분위기에 숨막혀 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매력에 푹 빠져 한국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죠. 유미 씨는 한국에서 한식 전문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성공했어요.
그녀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개방성에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회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어졌다고 덧붙였죠.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인디밴드 보컬 료마 씨였어요. 료마 씨는 일본의 경직된 음악 시장에 환멸을 느껴 한국으로 왔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획일화된 음악 스타일만을 강요받았고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펼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 특히 홍대 인디씬은 달랐어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료마 씨는 마음껏 자신의 음악을 펼칠 수 있었죠. 료마 씨는 한국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감격하며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유미 씨와 료마 씨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본 청년들을 만났어요. IT 개발자, 디자이너, 요리사, 심지어는 농부까지. 그들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일본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었죠.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젊은 세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웠죠.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청년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 청년들의 성공 사례를 블로그에 꾸준히 소개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저의 글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코리안 드림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 현상을 통해 일본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어요. 어느 날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심해의 경고라는 인디게임에 대한 소문을 접하게 되었어요. 일본인 인디게임 개발자 다케시 씨가 만든 이 게임은 난카이 해구를 배경으로 대지진과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는 생존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했죠. 평소 게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난카이 해구를 배경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대지진과 쓰나미를 다룬다는 점에서 묘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곧바로 심해의 경고를 다운로드하여 플레이해 보았어요. 게임은 시작부터 저를 압도했어요. 아름답지만 어딘가 불안한 분위기의 해안 도시,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강력한 지진.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었죠. 저는 게임 속 주인공이 되어 필사적으로 쓰나미를 피해 달리고 무너지는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구호 물품을 찾아 헤맸어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게임 속 대지진 발생 시나리오와 정부의 미흡한 대응 방식이 제가 수년간 연구해온 결과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죠. 마치 제 연구 보고서를 게임으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특히 게임 속 정부는 지진 발생 초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이었죠. 이는 제가 블로그를 통해 수없이 비판해왔던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응 방식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어요. 심해의 경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어요. 이 게임은 뛰어난 게임성과 현실적인 재난 묘사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게임 관련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게임 속 예언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어요. 게임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발생하면 게임처럼 될 것이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죠. 언론에서도 심해의 경고와 저의 연구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게임의 인기와 더불어 저의 블로그 방문자 수도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사람들은 심해의 경고를 통해 대지진의 위험성을 더욱 생생하게 체감하고 저의 주장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심해의 경고의 인기는 긍정적인 영향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게임 속 상황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죠. 심지어 심해의 경고를 플레이한 후 실제로 대지진에 대한 공포를 느껴 한국으로 이주를 결심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은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갔고 한국 부동산 투자 문의가 쇄도한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될 정도였죠. 일본 정부는 게임은 게임일 뿐이라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퍼져버린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오히려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만 더욱 거세졌죠. 저는 심해의 경고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대지진의 위험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며 일본 사회는 지금 당장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저의 역할이 그리고 저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심해의 경고 신드롬이 일본 열도를 뒤덮으면서 사회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어요.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뜻밖에도 일본 정부가 세이프 코리아에 긴급 재난 대응 컨설팅을 요청했어요. 제 아들이 팀장으로 있는 바로 그 회사였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랐어요. 그렇게 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저를 좌천시켰던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 기업에 그것도 제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니.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진작 저의 말을 믿고 대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죠.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가 드디어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어쩌면 이것이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아들에게 그리고 세이프 코리아 팀에게 모든 힘을 다해 일본 정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들은 팀장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어요. 아들은 저에게 컨설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었고 저는 아들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선진 재난 대응 시스템을 소개하고 일본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처음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존심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듯 했죠. 하지만 아들은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아들은 한국의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본의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죠. 아들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점차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한일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기 시작했죠. 특히 아들이 제안한 AI 기반 실시간 재난 경보 시스템과 드론, 로봇을 활용한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고 일본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함께 고민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일본 정부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여 지진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함께 맞서 싸우고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죠. 저는 다시 한번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한일 양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저는 이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밝게 타오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겐타 씨의 용기 있는 외침과 그로 인해 벌어진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좌천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겐타 씨의 노력은 결국 심해의 경고라는 게임, 그리고 아드님의 활약으로 이어져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겐타 씨의 블로그와 아드님이 개발한 AI 재난 경보 시스템의 결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인명 구조로 이어진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는 기술과 진심이 만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겐타 씨의 사연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겐타 씨의 모습은 제게 깊은 감동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겐타 씨처럼 우리 주변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저희 채널을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